문 좀 열어주세요. 오전 9시 50분. 해리는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뚜벅뚜벅.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성북구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보건소요? 네, 어르신 어제 전화드린 대로 건강검진하러 왔습니다. 해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문 밖에서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저기 계신가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에 두고 왔네요. 다시 가지고 와야 할까요? 지금 좀 바쁘긴 한데. 네, 그럼 가져와서 다시 오세요. 갑자기 그 사람의 말투가 변하였다. 아니에요, 할머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정중한 말투가 아니었다. 해리는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지금 보건소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분증을 안 보여주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직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이제는 완전히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아이고 참, 까다로우시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할머니, 계세요? 문 안 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다. 해리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한참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는 소리였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방금 전 문 앞에 있던 남자가 차에 타더니 다른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차가 떠났다. 해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며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집 앞 산책 중에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감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진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다. 오혜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보였다. 여보, 오늘도 혼자네요.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된 의식이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라도 말을 걸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성북구 정릉동 단독주택. 40평 남짓한 이 집에서 74살 할머니가 혼자 산다. 예전에는 이 집이 좁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너무 넓다. 방이 3개나 되는데 실제로 쓰는 곳은 안방과 거실뿐이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해리는 오늘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특별할 것도 없다. 아침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장에서 장 보고 저녁해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국을 또 너무 많이 끓였네. 혼자 먹기에는 턱없이 많은 양이었다. 40년 동안 가족 4명 분량으로 만드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된다. 남은 국은 내일까지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틀 연속 같은 반찬을 먹는 것도 쓸쓸하다.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는다. 밥 한 공기, 김치, 어제 끓인 미역국. 그릇들이 식탁 한쪽에만 놓여 있으니
더욱 횡하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남편이, 저 자리에는 아들이, 그 옆에는 딸이 앉아서 북적거렸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딸은 독일에서 연구원을 한다. 둘 다 성공한 자식들이라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가까이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국제전화가 유일한 소통이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도 맞추기 어렵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인사말이 전부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피곤해할까봐 짧게 안부만 묻고 끝낸다. 명절에도 혼자구나. 지난 추석도 혼자 보냈다. 차례상도 간단하게 차렸다. 남편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예전에는 큰 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진다. 이웃집에서는 손자, 손녀들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다. 나도 손자가 있긴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어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가전제품 소리도 크게 들린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위층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들린다. 가끔 착각할 때도 있다. 현관문 소리가 나면 누가 왔나 하고 나가보지만 아무도 없다. 바람에 문이 흔들린 소리였거나 다른 집 소리였다. 그럴 때마다 괜히 기대했던 자신이 우스워진다. 텔레비전을 켜둔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적막하다. 아침 뉴스가 나온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사회면 뉴스들. 요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자주 나온다. 보이스피싱이 또 늘었다네. 뉴스를 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그런 뻔한 수법에.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떨까? 혼자 사는 노인이 사기꾼들의 주요 타겟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불안하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나가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습관이다. 집에서만 입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거울을 본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다.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정신이 또렷하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판단력도 남아있다고 자부한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인다. 몸도 마음도 아직은 건강하다. 혼자 살기는 하지만 스스로 돌볼 수 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다. 우유와 신문을 가져온다. 매일 배달되는 것들이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래층 집들을 본다. 대부분 젊은 가족들이 산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등교하느라 분주하다. 자신만 할 일 없이 서성이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다. 하지만 오늘은 기대되는 일이 하나 있다. 도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단독주택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는다. 성북구 정릉동의 아침은 고요하다. 아직 출근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다. 소담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도윤이가 2년 전에 연 카페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이런 조용한 동네에 카페를 열어서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되고 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 카페 앞에 다가가니 도윤이 밖으로 나온다. 42세의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혜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이 인사를 듣는 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든다. 도윤 씨, 오늘도 일찍 문을 열었구나. 할머니가 오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진심이 담긴 말이다. 해리는 그것을 안다. 이 젊은이가 왜 자신 같은 할머니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하다.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아직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다. 해린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다. 창가 쪽 2인용 테이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할머니 취향에 맞게 연하게 해서요. 고마워, 도윤 씨. 내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도윤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다. 정성스럽게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요즘 밤잠이 줄어서 새벽에 자꾸 깨. 나이가 들면 그런다더라. 그러시는군요. 그럼 오늘은 카페인이 적은 원두로 내려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고맙다.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커피잔을 받아들며 해리는 창밖을 내다본다. 골목길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보인다. 그때 작은 아이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다. 아빠, 은진아, 천천히 와. 할머니께 인사드려. 도윤의 딸이었다. 해리는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왠지 반가웠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가워. 이름이 은진이구나. 참 예쁘다. 은진이가 해린의 무릎 근처로 다가왔다. 어린아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아이다운 직설적인 질문이다. 해리는 잠시 당황했다가 웃으며 대답한다. 응, 할머니는 혼자 살아. 그럼 외롭지 않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너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아. 은진이가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이 해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커피를 마시고 정릉시장으로 향한다. 정릉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큰 마트보다는 여기가 더 편하다. 상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신선한 재료도 직접 볼 수 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시금치를 발견했다. 상태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작은 발견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든다. 할머니,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말한다. 해린과는 10년 넘게 아는 사이다. 고마워요. 얼마나 사야 할까요? 혼자 드실 거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적당량을 봉지에 담아준다. 많이 사봤자 다 못 먹고 버리게 된다. 생선 코너를 지나가는데 고등어가 눈에 띈다.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을 해야겠다. 아주머니,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요? 2마리 사가시면 더 저렴한데. 혼자 먹을 거라 한 마리면 충분해요. 생선집 아주머니도 해린의 사정을 안다.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골라준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서 금세 도착한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는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겠구나 싶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도윤이와 커피를 마시고 은진이와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가 된다. 오후가 되자 집 전화가 울린다. 요즘은 전화가 오는 일이 드물어서 누구일까 궁금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북구 보건소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다. 하지만 보건소라고 하니
공적인 업무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언제 받으면 되나요? 내일 오전에 저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보건소에서 집으로 와서 검진을 해준다고? 보통은 보건소로 가는 것 아닌가? 집으로 오신다고요? 네,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해리는 순간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건 검진이라고 했으니 다를 거다. 그럼 내일 몇 시쯤 오실 건가요? 오전 10시 정도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하다. 정말 보건소가 맞을까? 하지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보건소에서 온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집안을 정리했다. 9시가 되자 카페에 가기로 했다. 도윤에게 오늘 일정을 말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보건소에서 온다고 해서.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보건소요? 할머니가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야, 어제 전화가 왔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좀 이상한데요. 도윤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해리는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할머니, 요즘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 도윤이 목소리를 낮춘다. 며칠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혹시 혼자 사시냐? 자녀분들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요.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정말? 네. 김씨 아저씨도 그런 사람을 봤다고 하시고 박씨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이제야 어제 받은 전화가 의심스러워진다. 그럼 어제 전화도 할머니, 혹시 그 전화에서 개인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나요?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번호 같은 거요. 다행히 그런 건 안 물어봤어. 그냥 내일 오겠다고만 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도윤의 진지한 경고가 혜린을 불안하게 만든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린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본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인다. 골목 어귀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다. 차 안에 중년 남자가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다. 핸드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 같기도 하다. 혜린이 지나갈 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본다.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급히 시선을 돌린다. 뭔가 어색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시계를 자꾸 쳐다본다. 10시가 되면 정말 보건소 사람이 올까? 9시 50분이 되자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다. 혜리는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다. 어제 전화했던 사람과 같은 목소리인지 확실하지 않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문 밖에서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다. 신분증은요? 죄송합니다. 차에 두고 왔네요. 지금 가져올게요. 이상하다. 공무원이 신분증을 차에 두고 올까? 혜리는 문을 열지 않기로 한다. 그럼 신분증 가져와서 다시 오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처음에 정중한 말투가 아니다.
혜리는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지금 보건소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분증을 안 보여줘.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해. 무시하세요. 진짜 공무원이면 신분증쯤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혜리는 다시 문 쪽으로 간다. 아직도 밖에 있는 것 같다.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이제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다.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아이고, 까다로우시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문만 조금 열어주세요.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는 직감이 든다. 혜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할머니, 계세요? 한참 후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다. 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까 본 그 승용차가 있다. 방금 전까지 문 앞에 있던 남자가 차에 타고 있다. 다른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잠시 후 차가 떠난다. 혜리는 이제야 긴장이 풀린다. 10분 후 현관문에서 다시 소리가 난다. 이번에는 급한 발걸음 소리다. 할머니, 도윤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혜리는 문을 연다. 도윤이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온다.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은 갔나요? 응, 방금 차 타고 갔어.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문은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래, 내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잖아. 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 이거 확실히 사기예요. 보건소는 집으로 검진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 나는 새로 시작한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서비스 안 한대요. 혜리는 소름이 돋는다. 정말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나는 도연이 아니었으면 속을 뻔했네. 할머니가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찻잔을 가져다 준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진정된다. 근데 도윤아,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알아?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할머니, 실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 네. 제 어머니께서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한다. 뭔가 아픈 기억인 것 같다. 괜찮으면 나중에 이야기해줘. 지금은 이야기 안 해도 돼.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 무렵 도윤이 은진이와 함께 혜린의 집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진이가 밝게 인사한다. 아침에 무서웠던 일들이 순간 잊혀진다. 어머, 은진아 어서 와.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혼자 계시면 무섭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아이다운 솔직한 말이다. 혜리는 웃음이 난다. 고마워. 은진아 할머니는 혼자서도 괜찮은데. 정말요? 저는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그래. 그럼 할머니가 무서우면 은진이가 와서 함께 있어줄래? 네. 좋아요. 은진이가 손뼉을 친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할머니, 은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정말? 그럼 자주 놀러 와. 할머니도 은진이가 있으면 좋겠어. 할머니, 그럼 제가 할머니 손녀가 될 수 있어요? 순수한 질문에 혜린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멀리 있는 진짜 손녀 생각도 나고 눈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도 고맙다. 그럼 은진이가 할머니 손녀가 되어줄래? 네, 좋아요. 은진이가 혜린의 품에 안긴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다. 도윤과 은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오랜만에 세팅하는 4명 분량의 식탁이다. 아니, 3명이지만 남편 자리까지 생각하니 4명이다. 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다.
은진이가 신나한다.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은진아, 고등어 먹을 수 있어? 네, 저 생선 좋아해요. 도윤이 고등어를 발라서 은진이 그릇에 올려준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도윤아, 너는 아내는 말을 꺼내다가 혜리는 멈춘다. 혹시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은진이가 대신 대답한다. 밝은 목소리지만 혜린의 가슴은 아프다. 그래, 은진아.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저랑 아빠를 지켜보고 있대요.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은진이 엄마는 분명 착한 분이었을 거야. 네. 아빠가 엄마 사진 보여주는데 정말 예뻐요. 도윤이 잠시 숙연해진다. 하지만 은진이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한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혜린이 그릇을 닦는다. 은진이는 식탁을 정리한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 혜린의 중얼거림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희도 좋아요, 할머니. 은진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혜린과 도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넌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잘 알아?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네,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피해 금액이 컸어? 전 재산을요. 혜린이 깜짝 놀란다. 전 재산을? 네. 검찰청에서 온다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했대요. 세상에. 어머니는 무서워서 그대로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혜리는 할 말을 잃는다. 그 뒤로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자책도 하시고 저희한테 미안해 하시고.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혜리는 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네.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런 일 당하시는 걸 보면 안 되겠어서요. 혜린의 마음이 뭉클해진다. 이 젊은이가 왜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시간이 늦어져서 도윤과 은진이가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까지 배웅을 나온 혜린에게 은진이가 말한다. 할머니, 내일도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할머니, 저 할머니 진짜 좋아해요. 할머니도 은진이 정말 좋아해. 도윤이 혜린에게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 혹시 또 이상한 전화나 이상한 사람이 방문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절대 문 열지 마시고 개인정보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혜리는 혼자 집에 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 외롭지 않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는다. 사흘 후 아침 혜리는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다. 그런데 소담 카페의 문이 닫혀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벌써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이상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9시가 넘었다. 도윤이가 문을 안 연 적은 처음이었다. 카페 유리창에 코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혜리는 핸드폰에서 도윤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는다.
계속 신호음만 들린다. 이상하다. 도윤이가 전화를 받지 않을 리가 없는데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진다. 오후가 되어서도 카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힘이 없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왜 카페 문을 안 열었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혜리는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형외과 병동 6인실에 도윤이 누워 있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 혜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도윤아, 괜찮아? 네,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요. 다만 1달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혜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체온이 느껴지니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그런데 은진이는 어떻게 해? 도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은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혜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은진이는 내가 돌볼게. 할머니가요? 응, 내가 나올 때까지 은진이는 할머니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7살짜리 하나 정도는 돌볼 수 있어. 걱정 마.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지. 가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도윤도 혜린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오후 혜린은 은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 할머니, 은진이가 혜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은진아, 아빠는 병원에 있단다. 아빠가? 왜요?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가 조금 다쳐서 움직이질 못하셔.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할머니가 은진이와 함께 있을게.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은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그럼 저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그래,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자. 은진이의 짐을 챙겨서 혜린의 집으로 왔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인형, 그림책이 전부였다. 은진아, 이 방이 은진이가 지낼 방이야. 예전 딸이 쓰던 방을 은진이에게 내주었다. 오래 쓰지 않았던 방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함께 청소하니 금세 깨끗해졌다. 와, 제 방이에요. 은진이가 방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신나는 모양이다. 할머니, 저 여기서 자요? 응, 여기가 은진이 방이야. 할머니, 무서우면 할머니 방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다음 날부터 혜린과 은진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혜린에게는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아이와의 생활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은진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 모든 것이 낯설지만 즐거웠다. 할머니, 저 유치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잖아. 아빠가 없으니까 슬퍼요. 은진이가 울먹인다. 혜리는 은진이를 안아주었다. 아빠는 빨리 나와서 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은진이를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내일은 유치원 마치고 아빠 보러 병원에 가자. 네, 할머니 좋아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혜리는 병원에 들렀다.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은진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은진이가 밤에 우는 일은 없어요? 가끔 꿈에서 깨서 울긴 하는데 괜찮아. 달래주면 금방 다시 잠들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은진이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활기차고 좋아. 실제로 그랬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있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오후에 은진이를 데리러 가면서 혜리는 새삼 깨달았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구나. 저녁을 먹고 나서 은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다. 은진이가 혜린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서 만화를 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진짜 손녀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해? 할머니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할머니랑 마트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준대요. 혜린이 웃었다. 할머니도 은진이가 진짜 손녀였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할머니 진짜 손녀예요? 응. 이제부터 은진이는 할머니 진짜 손녀야. 와, 좋아요. 은진이가 혜린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든다. 할머니 진짜 손녀는 어디에 살아요? 할머니 진짜 손녀는 멀리 독일에 살아. 독일이 어디예요? 아주 먼 나라야.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가야 하는 곳이야. 우와, 정말 멀다. 그럼 언제 만나요? 글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은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그럼 제가 할머니 가까운 손녀가 되어 드릴게요. 가까운 손녀? 네, 멀리 있는 손녀는 자주 못 만나니까 제가 가까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아드릴게요. 혜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마워, 은진아. 목요일 오후 2시경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정중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혜리는 긴장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다니. 혹시 오혜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혜린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혜린이 깜짝 놀랐다. 제 계좌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오혜린 씨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혜린 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대포통장이 뭔가요? 다른 사람이 오혜린 씨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 계좌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사용됐고요. 혜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혜린 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문제없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우선 오혜린 씨가 가지고 계신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오혜린 씨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혜리는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오혜린 씨의 모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돈을 뽑을 수도 입금할 수도 없어요.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죠.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오혜린 씨가 가지고 계신 통장과 카드를 모두 확인해 주세요. 혜린이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다. 지금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3개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번호를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혜린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남자가 뭔가 확인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역시 그렇네요. 이 중에서 신한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지금 당장 그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이때 혜린의 머릿속에 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할머니,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혜린 씨,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다. 조급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계좌가 동결되면 저희는 책임질 수 없어요. 협박성 발언이었다. 해리는 이 순간 확신했다. 저기요, 혹시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 검진 사기를 당할 뻔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혜린이 날카롭게 물었다.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확실히 동요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저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할머니,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혜린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또 사기꾼이 전화했어. 이번에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고 끊어버렸어.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절대 그런 전화 믿으시면 안 돼요. 이번엔 속지 않았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세요. 혜리는 뿌듯했다. 이제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혜리는 은진이와 함께 정릉동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어르신,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젊은 경찰관이 칭찬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확인하셔서 피해를 막으셨잖아요. 정말 훌륭하세요. 혜리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은진이도 박수를 쳤다.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 칭찬했어요. 은진이 덕분이야. 은진이가 함께 있어서 할머니가 용기가 났어. 한 달이 지나고 도윤이 퇴원할 날이 다가왔다. 혜린과 은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아빠. 은진이가 병실로 뛰어들어가 도윤의 품에 안겼다. 은진아, 아빠가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셨어요. 도윤이 혜린을 바라보았다. 감사한 마음이 눈빛에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은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퇴원 후 도윤은 카페 재개장 준비를 했다. 도윤이 재개장 준비를 하는 동안 혜린과 은진이가 도와주었다. 오후 4시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도윤 씨,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동안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할머니도 수고 많으셨어요. 은진이 돌보시느라. 동네 사람들이 혜린에게 고마워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혜린은 자신의 전용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도윤이 내려준 아메리카노는 여전히 맛있었다. 할머니, 커피 어때요? 한 달 만에 마시는데 더 맛있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은진이가 혜린 옆에 앉아서 유치원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를 꺼낸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종이에는 은진이가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하다. 고마워. 은진아,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이런 작은 선물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할머니, 여기 봐요. 은진이가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할머니와 은진이
머리 위에 하트가 그려져 있다. 이게 뭐야? 은진아.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고 저도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해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며칠 후 정릉동에 벚꽃이 만개했다. 혜린, 도윤, 은진이는 함께 동네 뒷산으로 벚꽃 구경을 갔다. 와, 너무 예뻐요. 은진이가 벚꽃나무 아래서 뛰어다닌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아이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다. 할머니, 사진 찍어주세요. 도윤이 휴대폰을 혜린에게 건넨다. 어떻게 찍는지 모르는데. 쉬워요.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는다. 도윤과 은진이가 벚꽃나무 아래 서서 웃고 있다. 할머니도 같이 찍어요. 은진이가 혜린의 손을 잡고 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어준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한다. 도윤이 재료를 다듬고 혜린이 요리하고 은진이가 밥상을 차린다.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함께 나들이 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자주 나들이 가요. 그래, 자주 가자. 도윤이 말한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하지만 도윤아. 혜린이 도윤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가족끼리 신세라는 말이 어디 있어. 도윤의 눈가가 붉어진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혜리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돌아본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매일매일이 의미 없고 공허했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혼자였을 때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다. 은진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는 아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오후에 은진이를 데리러 간 후 세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다. 정릉동의 골목길마다 봄꽃이 피어 있다.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저건 개나리란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예뻐요. 은진이가 꽃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한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다. 할머니, 이 사진들 모아서 앨범 만들어 드릴게요. 앨범? 네, 우리 가족 사진 앨범이요. 우리 가족.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리는 생각한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길을 혼자 걸었다. 외롭고 쓸쓸했다. 하지만 지금은 양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 혜리는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하루도 내일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1년이 흘렀다. 혜리는 여전히 정릉동 집에서 산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은진이가 주말마다 놀러오고 도윤이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한다. 카페 소담에는 할머니의 차가 인기 메뉴가 되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한다. 이 차 정말 맛있어요. 누가 만든 레시피예요?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혜리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할머니가 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낸 용감한 할머니, 이웃의 아이를
돌봐준 따뜻한 할머니로 알려져 있다. 가끔 경찰서에서 강의 요청이 온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리는 기꺼이 간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다. 저도 처음에는 거의 속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혜린의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은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혜린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혜린도 은진이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한다.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예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이야기? 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착한 할머니 이야기요. 혜린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힌다. 도윤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혜린을 돌보는 일로 승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 덕분에 사는 거지. 우리는 서로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 서로 덕분에 사는 것이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꿈같이 느껴졌다.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지켜주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성북구 정릉동의 작은 집에서 75살 할머니와 43살 아빠 그리고 8살 딸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혜린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오늘도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은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가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바로 행복이다. 창밖으로 또 다른 봄이 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셨을까요? 저는 산책 중에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던 장소를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